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니콜라 차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영상은 2월 21일자 영상이었는데요. 2월 20일에 0.7달러였는데 현재 미국 시간 기준 3월 7일은 0.69달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2월 20일은 AI 기업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장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니콜라는 이날 4.6%가 하락했고요. 21일, 22일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주가가 계속 눌렸다고 보고요. 2월 23일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과 더불어 니콜라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8.9%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26일 월요일에 금리가 다시 올랐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5.4%가 빠집니다. 그 다음 주터는 주가가 다시 오르다가 2월 29일부터 주가가 연속 4일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3월 4일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4.8%가 하락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건 토마스 오크레이라는 분을 새로운 CFO로 임명했는데 경력을 보면 미국 전력기기 회사인 이튼이라는 곳에 수석 부사장 및 CFO를 하고 아마존에서도 일을 한 경험도 있고 제네럴 모터스에서 제품 개발 및 공급망 구축 CFO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CFO가 사임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와서 재무적인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제 생각은 테슬라가 이날 주가가 7% 하락했거든요.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판매와 출하량이 급감하고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가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 3월 5일은 빅테크들의 주가 하락이 심해서 장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 중국에서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테슬라는 추가 하락하고 AMD도 중국의 AI 칩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는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0.7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40거래일 동안 0.68에서 0.7달러 매물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이 강하게 구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면 2월 20일에 처음 초록색 61선을 터치하고 그 이후로도 간간히 61선을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힘을 잃고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5일선도 못 넘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 매도 심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체결 현황을 보면 2월 말까지는 거래량이 높은 상황에서 일공매도 체결량이 높지 않았는데 3월부터는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공매도 체결량이 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도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걸까요? 구글에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찾은 내용이 있는데요. 조만간 추가 자금을 조달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베즈라는 곳의 기사인데요. 근거는 수소 트럭을 만드는데 0.68밀리언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 비용은 0.75밀리언 달러라고 하고요. 근데 일반 디젤 트럭은 0.15에서 0.2밀리언 달러로 3분의 1 가격입니다. 우선 이 가격차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전기차만 봐도 제일 잘 나가는 테슬라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전에 럭셔리 전략을 펼쳤던 루시드는 일찌감치 수요가 먼저 감소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만의 계산인데요. 우선 유동 비율을 보시면 2023년 4분기에 유동 자산이 572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현금 흐름을 보면 2023년에 영업을 하기 위해 496밀리언 달러가 나갔어요. 2023년에 연구개발비, 일반 비용 합쳐서 407밀리언 달러를 썼고 트럭 생산량이 138대인데 전기 트럭도 있다고 감안해서 한 대당 0.6밀리언 달러 비용이 든다고 하면 만드는 데만 83밀리언 달러가 들어요. 그럼 현금 흐름과 비용 플러스 생산 비용이 얼추 맞네요. 물론 다양한 변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면요. 2024년은 수소 트럭을 300에서 350대, 전기 트럭은 100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로 잡아도 204밀리언 달러가 나오고 2023년보다 3배는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2023년 407밀리언 달러보다 훨씬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설비를 포함한 유형 자산에도 돈을 더 써야 될 것이고요. 이미 600밀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4분기 유동 자산을 넘었죠. 그럼 언제쯤 자금이 부족해질까요? 1분기는 30에서 35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 4분기에 42대를 생산해서 35대를 생산했거든요. 4분기 영업현금 유출이 118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지금 3월이기도 하니 1분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나머지 3개의 분기 동안 최소 270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1분기부터 생산 증대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2분기에 생산량이 늘면서 3분기에 또 생산 능력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 2분기쯤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2분기가 오니 주가도 이런 심리가 작용했나 싶네요. 아니면 3월에 미리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다음 달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자금이 얼마나 소진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함에도 기관은 저번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비중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니콜라 주식수는 13.3억 주고 그중 기관 지분이 4.4억 주로 비중이 33%입니다. 4.4억 주 중 2.2억 주가 기존 보유량이고 2.04억 주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가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되는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틀리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2월 기관 매매 현황도 봤습니다. 2월 동안 순매매량은 1.35억 주가 증가했고 2월 13일 소비자물 가지수 CPI가 크게 오르는 그 근방에서 집중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에도 매수가 높은데 이때는 뱅가드 펀드가 대부분 매수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기관들이 집중 매수했던 시기의 주가를 보면 0.68에서 0.7달러 정도니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이 지지부진한 주가가 오르려면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만한 정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수소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냐, 자금 조달을 또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주가 상승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금 조달에 대한 생각은 정확한 계산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